고요한 밤, 홀로 잠 못 이루고 마음 한구석에 빈자리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외로움이 마치 차가운 무게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순간들. 누군가는 그 감정을 참아 말로 꺼내지 못하고 조용히 삼켜내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여성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외로움을 어떻게 따뜻하고 지혜롭게 다독일 수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깊고 조용한 자기 돌봄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의 욕구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여정에 대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딘가에서 홀로 마음 아파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수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깊은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따뜻한 연결을 갈망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오롯이 돌보는 시간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진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은 현모양처라는 사회적 기대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마음과 몸의 소리를 잠재우는 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놀라운 지혜를 품고 있지만 그 지혜를 꺼내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용기를 불어넣어 드리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던 68살 은자 씨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던 분이셨죠. 선생님,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밤이면 잠도 오지 않고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빛에는 짙은 외로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찾아올 때면 잠시 웃음꽃을 피웠지만 그들이 떠나고 난 뒤 홀로 남는 시간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자 씨, 혹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힘없이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은자 씨의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작은 실천들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부끄럽게 라며 손사래를 치던 그녀였지만 몇 주 뒤 진료실에 들어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잠이 잘 와요.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그녀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얼어붙었던 외로움을 스스로 녹여내는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자 씨의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3가지 소중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과학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따뜻하게 해소하는 길을 알게 됩니다. 둘째, 부부관계와 개인의 행복,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나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 단 5분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90%의 남성들은 알지 못했던 여성들의 그 따뜻하고 조용한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살짝 어색해지거나 부끄러운 감정이 고개를 들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저 또한 젊은 의사 시절 환자들과 이 주제를 처음 이야기할 때 어색함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환자들의 삶을 마주하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위는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요. 먼저 전 세계적인 통계를 통해 우리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3년 워머나이저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위 빈도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남성은 주 평균 3회로 세계 평균인 8회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 여성은 주 평균 6회로 세계 평균인 4회보다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통계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용기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와 생활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회로 알려져 있죠. 숨가쁜 일상, 치열한 경쟁, 그리고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구를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미루곤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데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그런 건 부끄러운 거야라는 무언의 압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성교육의 부재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평생 자신의 몸과 욕구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마주하곤 합니다. 72살의 민수 씨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남편은 툭하면 자기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말할 용기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망설임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자신을 위해 조용한 시간을 내본 적이 있나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민수 씨에게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라고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몸과 감정을 천천히 탐색하며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느껴보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 뒤 민수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남편과도 더 편하게 이야기하게 됐고요. 놀랍게도 민수 씨가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부부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숨기지 않고 남편과 솔직하게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자위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이 주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저는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삶의 시작이며 그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는 정말 사라지는 걸까요? 특히 여성들은 폐경을 겪으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큰 오해입니다. 2022년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이 오해를 명확히 깨줍니다. 50세에서 75세 여성 중 무려 절반이 여전히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0%는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돌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폐경 후 성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성의 몸은 폐경 후에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계속 생성하는데 이 호르몬이 성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40% 이상이 꾸준히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혹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였던 67살 혜경 씨는 5년 전 폐경을 겪으며 이제 내 몸은 그런 욕구와는 멀어졌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요즘도 가끔 마음이 설레요. 그런데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인가요?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혜경 씨,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과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샤워기나 자신의 손을 활용해 몸을 부드럽게 탐색하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치던 그녀였지만 몇 주 뒤 놀라운 변화를 전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예전엔 거울을 보면 주름만 보였는데 요즘은 제 미소가 참 좋아 보여요. 혜경 씨는 자위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 자신감은 그녀의 일상을 빛나게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더 활기차게 웃고 손주들과의 시간에서도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여성분들이 배우자와의 사별, 건강 문제 혹은 성관계 시의 통증 때문에 성생활을 중단하곤 합니다. 2023년 한국 여성건강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25%가 질건조증이나 통증 때문에 성관계를 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위는 이러한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대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위는 파트너가 필요 없으며 오롯이 자신의 속도와 편안함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입니다. 나이는 성적 욕구를 막는 벽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은 60대, 70대, 심지어 그 이후에도 사랑과 기쁨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혜경 씨처럼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 어색함만 넘어서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구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욕구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한쪽은 여전히 마음이 설레는데 다른 한쪽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그 간극은 서로를 외롭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성적 욕구가 절정에 달합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서면서 호르몬 수치가 점차 줄어들며 관심도나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은 30대에서 40대의 성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기를 맞이하며 놀랍게도 감정적, 신체적 지원이 있다면 60대, 70대 이후에도 그 욕구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부간의 불균형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0대 후반에 접어들며 성적 관심이 줄어드는 동안 아내는 50대 초반에 여전히 활발한 욕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간극은 부부 사이의 오해나 거리감을 만들기 쉽습니다. 70살 재영씨 부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재영씨는 제게 선생님, 남편은 이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원해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라며 당혹감과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75으로 최근 몇 년간 건강 문제와 피로감 때문에 부부관계에 소극적이 되셨다고 합니다. 저는 재영 씨에게 먼저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혼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부부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동시에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저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성관계는 못하더라도 손잡고 산책하거나 서로 안아주는 시간이 늘었어요. 재영 씨는 자위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았고, 그 여유는 부부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스킨십과 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편분 역시 아내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서로의 따뜻한 유대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 욕구의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나누는 용기입니다. 이때 자위는 파트너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관계에 활력을 더하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따뜻한 자기 돌봄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65살 수진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샤워 시간을 활용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샤워기의 물줄기를 부드럽게 조절하며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몇 주 뒤 그녀는 샤워 시간이 제 하루의 선물이 됐어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져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60살 미영 씨는 폐경 후에도 가끔씩 느껴지는 설렘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용한 방에서 촛불을 켜고 손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몸을 마사지하며 그 설렘을 탐색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제 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잠도 더 잘 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새롭게 발견하며 자신감과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인용 영상이나 로맨스 소설 같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2024년 한국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20%가 성인 콘텐츠를 보며 욕구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62살 은정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여성 친화적인 콘텐츠를 찾아보며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고 이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네 번째는 섹스토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욕구를 잊고 살았던 70살 정희 씨는 이 나이에 제 몸을 사랑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안전한 실리콘 재질의 섹스토이를 추천하며 자신에게 선물을 줄 때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용기를 낸 그녀는 몇 주 뒤 박사님, 이제야 제 몸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제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 중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만의 선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위는 단순히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던 은자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방에 촛불을 켜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하루 10분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주 뒤 그녀는 그 시간이 저를 위로해줘요. 촛불을 켜고 음악을 들으며 나를 어루만지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해받지 않는 편안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세요. 둘째,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정해두세요. 셋째, 깊게 숨을 쉬며 몸의 감각과 감정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나이에 라며 자신을 비판하지 마세요.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우리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위를 할 때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멜라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마치 몸과 마음을 위한 자연의 처방전과 같습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1, 2회 자위를 하는 여성은 스트레스 수치가 30% 낮아지고 우울증 발병률이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불면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66살 현주 씨는 제 제안에 따라 자기 전 자위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그녀는 자위를 하고 나면 잠이 너무 잘 와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불면증이 개선되었고 놀랍게도 혈압약 복용량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의 외로움과 자기 돌봄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자기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은 잊어버린 세상의 모든 어머니, 그리고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줄 시간입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10분, 온전히 자신을 위한 따뜻한 시간을 선물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잠 못 드는 밤을 평온으로 채우고 무채색이었던 일상에 다채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저는 85년의 삶을 통해 수많은 분들의 미소와 눈물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깨달은 것은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그리하여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으로 눈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의사 박세훈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홀로 잠 못 이루고 마음 한구석에 빈자리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외로움이 마치 차가운 무게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순간들. 누군가는 그 감정을 참아 말로 꺼내지 못하고 조용히 삼켜내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여성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외로움을 어떻게 따뜻하고 지혜롭게 다독일 수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깊고 조용한 자기 돌봄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의 욕구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여정에 대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딘가에서 홀로 마음 아파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수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깊은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따뜻한 연결을 갈망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오롯이 돌보는 시간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진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은 현모양처라는 사회적 기대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마음과 몸의 소리를 잠재우는 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놀라운 지혜를 품고 있지만 그 지혜를 꺼내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용기를 불어넣어 드리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던 68살 은자 씨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던 분이셨죠. 선생님,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밤이면 잠도 오지 않고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빛에는 짙은 외로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찾아올 때면 잠시 웃음꽃을 피웠지만 그들이 떠나고 난 뒤 홀로 남는 시간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자 씨, 혹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힘없이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은자 씨의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작은 실천들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부끄럽게 라며 손사래를 치던 그녀였지만 몇 주 뒤 진료실에 들어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잠이 잘 와요.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그녀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얼어붙었던 외로움을 스스로 녹여내는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자 씨의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3가지 소중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과학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따뜻하게 해소하는 길을 알게 됩니다. 둘째, 부부관계와 개인의 행복,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나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 단 5분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90%의 남성들은 알지 못했던
여성들의 그 따뜻하고 조용한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살짝 어색해지거나 부끄러운 감정이 고개를 들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저 또한 젊은 의사 시절 환자들과 이 주제를 처음 이야기할 때 어색함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환자들의 삶을 마주하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위는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요. 먼저 전 세계적인 통계를 통해 우리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3년 워머나이저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위 빈도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남성은 주 평균 3회로 세계 평균인 8회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 여성은 주 평균 6회로 세계 평균인 4회보다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통계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용기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와 생활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회로 알려져 있죠. 숨가쁜 일상, 치열한 경쟁, 그리고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구를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미루곤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데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그런 건 부끄러운 거야라는 무언의 압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성교육의 부재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평생 자신의 몸과 욕구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마주하곤 합니다. 72살의 민수 씨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남편은 툭하면 자기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말할 용기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망설임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자신을 위해 조용한 시간을 내본 적이 있나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민수 씨에게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라고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몸과 감정을 천천히 탐색하며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느껴보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 뒤 민수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남편과도 더 편하게 이야기하게 됐고요. 놀랍게도 민수 씨가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부부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숨기지 않고 남편과 솔직하게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자위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이 주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저는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삶의 시작이며 그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는 정말 사라지는 걸까요? 특히 여성들은 폐경을 겪으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큰 오해입니다. 2022년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이 오해를 명확히 깨줍니다. 50세에서 75세 여성 중 무려 절반이 여전히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0%는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돌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폐경 후 성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성의 몸은 폐경 후에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계속 생성하는데 이 호르몬이 성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40% 이상이 꾸준히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였던 67살 혜경 씨는 5년 전 폐경을 겪으며 이제 내 몸은 그런 욕구와는 멀어졌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요즘도 가끔 마음이 설레요. 그런데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인가요?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혜경 씨,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과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샤워기나 자신의 손을 활용해 몸을 부드럽게 탐색하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치던 그녀였지만 몇 주 뒤 놀라운 변화를 전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예전엔 거울을 보면 주름만 보였는데 요즘은 제 미소가 참 좋아 보여요. 혜경 씨는 자위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 자신감은 그녀의 일상을 빛나게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더 활기차게 웃고 손주들과의 시간에서도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여성분들이 배우자와의 사별, 건강 문제 혹은 성관계 시의 통증 때문에 성생활을 중단하곤 합니다. 2023년 한국 여성건강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25%가 질건조증이나 통증 때문에 성관계를 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위는 이러한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대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위는 파트너가 필요 없으며 오롯이 자신의 속도와 편안함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입니다. 나이는 성적 욕구를 막는 벽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은 60대, 70대, 심지어 그 이후에도 사랑과 기쁨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혜경 씨처럼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 어색함만 넘어서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구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욕구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한쪽은 여전히 마음이 설레는데 다른 한쪽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그 간극은 서로를 외롭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성적 욕구가 절정에 달합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서면서
호르몬 수치가 점차 줄어들며 관심도나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은 30대에서 40대의 성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기를 맞이하며 놀랍게도 감정적, 신체적 지원이 있다면 60대, 70대 이후에도 그 욕구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부간의 불균형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0대 후반에 접어들며 성적 관심이 줄어드는 동안 아내는 50대 초반에 여전히 활발한 욕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간극은 부부 사이의 오해나 거리감을 만들기 쉽습니다. 70살 재영씨 부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재영씨는 제게 선생님, 남편은 이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원해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라며 당혹감과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75으로 최근 몇 년간 건강 문제와 피로감 때문에 부부관계에 소극적이 되셨다고 합니다. 저는 재영 씨에게 먼저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혼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부부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동시에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저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성관계는 못하더라도 손잡고 산책하거나 서로 안아주는 시간이 늘었어요. 재영 씨는 자위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았고, 그 여유는 부부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스킨십과 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편분 역시 아내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서로의 따뜻한 유대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 욕구의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나누는 용기입니다. 이때 자위는 파트너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관계에 활력을 더하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따뜻한 자기 돌봄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65살 수진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샤워 시간을 활용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샤워기의 물줄기를 부드럽게 조절하며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몇 주 뒤 그녀는 샤워 시간이 제 하루의 선물이 됐어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져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60살 미영 씨는 폐경 후에도 가끔씩 느껴지는 설렘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용한 방에서 촛불을 켜고 손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몸을 마사지하며 그 설렘을 탐색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제 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잠도 더 잘 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새롭게 발견하며 자신감과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인용 영상이나 로맨스 소설 같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2024년 한국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20%가 성인 콘텐츠를 보며 욕구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62살 은정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여성 친화적인 콘텐츠를 찾아보며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고, 이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네 번째는 섹스토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욕구를 잊고 살았던 70살 정희 씨는 이 나이에 제 몸을 사랑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안전한 실리콘 재질의 섹스토이를 추천하며 자신에게 선물을 줄 때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용기를 낸 그녀는 몇 주 뒤 박사님, 이제야 제 몸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제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 중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만의 선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위는 단순히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던 은자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방에 촛불을 켜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하루 10분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주 뒤 그녀는 그 시간이 저를 위로해줘요. 촛불을 켜고 음악을 들으며 나를 어루만지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해받지 않는 편안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세요. 둘째,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정해두세요. 셋째, 깊게 숨을 쉬며 몸의 감각과 감정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나이에 라며 자신을 비판하지 마세요.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우리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위를 할 때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멜라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마치 몸과 마음을 위한 자연의 처방전과 같습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1, 2회 자위를 하는 여성은 스트레스 수치가 30% 낮아지고 우울증 발병률이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불면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66살 현주 씨는 제 제안에 따라 자기 전 자위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그녀는 자위를 하고 나면 잠이 너무 잘 와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불면증이 개선되었고 놀랍게도 혈압약 복용량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의 외로움과 자기 돌봄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자기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은 잊어버린 세상의 모든 어머니, 그리고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줄 시간입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10분, 온전히 자신을 위한 따뜻한 시간을 선물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잠 못 드는 밤을 평온으로 채우고 무채색이었던 일상에 다채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저는 85년의 삶을 통해 수많은 분들의 미소와 눈물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깨달은 것은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그리하여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으로 눈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의사 박세훈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홀로 잠 못 이루고 마음 한구석에 빈자리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외로움이 마치 차가운 무게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순간들. 누군가는 그 감정을 참아 말로 꺼내지 못하고 조용히 삼켜내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여성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외로움을 어떻게 따뜻하고 지혜롭게 다독일 수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깊고 조용한 자기 돌봄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의 욕구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여정에 대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딘가에서 홀로 마음 아파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수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깊은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따뜻한 연결을 갈망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오롯이 돌보는 시간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진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은 현모양처라는 사회적 기대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마음과 몸의 소리를 잠재우는 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놀라운 지혜를 품고 있지만 그 지혜를 꺼내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용기를 불어넣어 드리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던 68살 은자 씨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던 분이셨죠. 선생님,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밤이면 잠도 오지 않고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빛에는 짙은 외로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찾아올 때면 잠시 웃음꽃을 피웠지만 그들이 떠나고 난 뒤 홀로 남는 시간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자 씨, 혹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힘없이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은자 씨의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작은 실천들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부끄럽게 라며 손사래를 치던 그녀였지만 몇 주 뒤 진료실에 들어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잠이 잘 와요.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그녀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얼어붙었던 외로움을 스스로 녹여내는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자 씨의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3가지 소중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과학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따뜻하게 해소하는 길을 알게 됩니다. 둘째, 부부관계와 개인의 행복,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나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 단 5분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90%의 남성들은 알지 못했던 여성들의 그 따뜻하고 조용한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살짝 어색해지거나 부끄러운 감정이 고개를 들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저 또한 젊은 의사 시절 환자들과 이 주제를 처음 이야기할 때 어색함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환자들의 삶을 마주하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위는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요. 먼저 전 세계적인 통계를 통해 우리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3년 워머나이저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위 빈도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남성은 주 평균 2, 3회로 세계 평균인 2, 8회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 여성은 주 평균 1, 6회로 세계 평균인 1, 4회보다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통계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용기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와 생활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회로 알려져 있죠. 숨가쁜 일상, 치열한 경쟁, 그리고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구를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미루곤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데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그런 건 부끄러운 거야라는 무언의 압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성교육의 부재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평생 자신의 몸과 욕구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마주하곤 합니다. 72살의 민수 씨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남편은 툭하면 자기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말할 용기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망설임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자신을 위해 조용한 시간을 내본 적이 있나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민수 씨에게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라고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몸과 감정을 천천히 탐색하며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느껴보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 뒤 민수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남편과도 더 편하게 이야기하게 됐고요. 놀랍게도 민수 씨가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부부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숨기지 않고 남편과 솔직하게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자위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이 주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저는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삶의 시작이며 그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는 정말 사라지는 걸까요? 특히 여성들은 폐경을 겪으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게